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일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나흘 동안 태화강과 장생포에서 열린 제18회 고래축제가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달 빨리 열린 올해 축제는 관람객 68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김익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일을 맞아 고래축제가 열린 태화강 둔치는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에다 많은 체험 행사까지 더해지며 관람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지금 활도 이렇게 쏴보고 파전도 한번 먹어보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사진도 찍고 하니까 그런 것도 괜찮고요. 지난해와 달리 축제가 열린 나흘 동안 좋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무려 68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주최 측은 추산했습니다. 승부욕을 자극하는 고래배 경주대회와 선사촌 체험마당, 그리고 올해 첫 선을 보인 술고래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로 포토존을 만들고 곳곳에 쉴 공간도 많이 마련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It's very hot outside, but there's lots of places you can rest and have shade. There's free beverages. 축제 기간 동안 5차례나 고래떼가 발견돼 고래바다 여행선 관광객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고래문화재단은 내년 축제는 선택과 집중으로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기존 프로그램 수를 조금 줄이고 대표 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해서 더욱 짜임새 있고 풍성한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관람객이 몰리면서 벌어진 주차 전쟁과 축제가 열린 태화강 둔치 입구에 상징물이 부족했다는 점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처음 민간 주도로 열린 올해 고래 축제는 많은 가능성과 함께 일부 과제도 남겼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완승하면서 북구와 동구는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달려졌습니다. 이 공약 이행 과정에서 자칫 엇박자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이 울산의 전 지역구를 싹쓸이하면서 국회의원과 구청장의 소속 정당이 다른 곳은 동구와 북구 두 곳입니다. 이 때문에 동구에서는 고래생태 체험장 조성과 대왕항공원 맹성지 지정 등 지역 현안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안효대 당선자가 비정규직 문제와 사내협력사 직원의 처우 개선을 공략하면서 접점을 찾고 있습니다. 북구도 새누리당 박대동 후보가 당선되면서 복지와 개발 정책에 이견이 예상됩니다. 박대동 당선자는 4천억 원이 투입될 산업기술단지 조성과 중산동 신베드타운 조성 등 대규모 개발 공약을 내건 반면 윤종호 구청장의 소속 정당인 진보당은 복지와 분배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선자들 사이에 선의의 경쟁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가빈, 이채익, 박대동 당선자가 산업기술박물관 유치를, 정가빈, 박대동 당선자가 산재병원 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유치가 되더라도 입지 선정을 놓고 또 한 번의 경쟁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산업기술박물관과 산재병원 등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유치전이 우선이어서 울산 전체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민주통합당 울산시당은 현재 공석인 남구 1과 동구 지역 위원장 선출을 위한 공모가 내일 마감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통합당 울산시당은 현재 6개 지역위원회가 있으며 이 가운데 지난 4.11 총선에서 공천을 받았던 중구 송철호, 남구갑 심규명, 북구 이상범, 울주군 김춘생 씨가 해당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땅값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원룸과 상가 지역 땅값이 급등세인데 퇴직기를 맞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설계용으로 풀이됩니다. 서영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룸 공사가 한창인 무동 일대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400만 원대이던 이 일대 땅값이 500만 원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대학가와 도심 준주거지를 중심으로 지역의 땅값이 큰 폭의 오름세입니다. 상대적으로 상승세는 덜하지만 시 외곽 지역도 거의 예년의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땅값 평균 상승률도 크게 뛰어서 지난해 10월 0.09%에서 지난달 0.14%로 급등세입니다. 지금까지 울산의 땅값이 가장 높았던 데는 리먼 사태 직전인 2008년 10월이었습니다. 지금은 당시보다 0.38% 더 높은 사상 최고치입니다.
시내 중심부에 있는 나대지 그 원룸 생활형 주택을 계속 많이 짓기 때문에 토지가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노후 설계용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원룸과 상가 투자가 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로 좀처럼 팔려는 물량이 늘어날 조짐이 없어 이 같은 형태의 땅값 상승은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서익만입니다. 울산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울산의 단독주택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서 7.86% 올라 평균인 5.28%를 크게 웃도는 전국 1위였습니다.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가격 상승률도 울산은 19.7%로 평균인 4.3%를 크게 웃돌았고 경남과 전북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오는 7월까지 지역에서는 공공임대 918가구 등 모두 2,000가구의 아파트가 새로 입주하게 됩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오는 7월까지 울산 지역 입주 예정 아파트는 모두 동구 지역으로 6월 LH가 공급하는 방어 임대 아파트 918가구와 7월 현대산업개발의 전화 아이파크 1,043가구입니다. 울산의 문화시설인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결과 지난 2010년 울산의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은 23.1개로 부산과 대구에 이어서 전국 8대 도시 가운데 세 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은 등록 미술관에 한 개도 없고 공공도서관도 9.8개로 대도시 가운데 세 번째로 적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는 요즘이 여름철보다 식중독 위험이 오히려 더 높다고 합니다. 야휴회나 나들이 가실 때 식중독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건강백세 성경이 기상캐스터입니다. 지난 24일 낮 최고 기온이 올봄 들어 가장 높은 27.7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더워지는 이맘때에 식중독 위험이 가장 높은데요.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는 4월에서 6월 사이로 전체 식중독 환자 가운데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기온의 갑작스러운 상승으로 인해서 식중독균이 정식이 활발해지고 그다음 신학기를 맞이해야 학생들의 급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특히 장염 비브리오균은 복통과 설사, 구토뿐만 아니라 급성 위장염까지 유발하는데 주로 생선회나 초밥 등의 어패류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무엇보다 음식물 보관에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조리한 식품은 최대한 빠르게 섭취하고 차 안과 같은 고온에서 장시간 보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봄철에는 산나물이나 약초를 많이 캐기 때문에 독초로 인한 식중독 피해도 많습니다. 봄철에는 산나물과 독초의 새싹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인들과 같이 함께 동행을 해서 예비적 지식을 충분히 가지신 이후에 더위가 시작되는 지금부터는 물을 반드시 끓여 먹고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백세 성경입니다. 현대중공업과 울산시가 마련한 제13회 울산 현대 산악마라톤 대회가 오늘 동구 연포산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3천여 명이 참가한 이 대회는 서부 축구장을 출발해 명덕 저수지와 울산 과학대를 지나는 11.6km 구간을 뛰며 기량을 겨뤘습니다. 호남 향후의 회원들은 오늘 울산 양로원을 방문해 어르신 200여 명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현장 방문 학교 평가를 폐지하고 정량 지표를 중심으로 전수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교육 경영과 교육과정 지도, 교육 성과와 만족도 등 4개 영역에서 모두 24개 지표를 근거로 각 학교를 평가한 뒤 장학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울산의 부추를 통합 브랜드로 사용하기 위해서 최근 특허청에 울산 명품 부추 상표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특허청의 상표 등록은 등록 심사와 공고 기간을 거쳐 1년 뒤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울산 명품 부추는 산전과 황토,
삼바위와 태화강 등 장목반별로 이름이 달랐던 울산 지역 부수의 통합 브랜드로 지역 농가 103곳에서 연간 5,580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멸치잡이를 하겠다며 허가를 받은 뒤 어선의 구조를 변경한 어선에 대해서 울산시가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산시는 경남 사천의 선적의 멸치잡이배 한 척이 멸치잡이 허가 연장을 신청했지만 천연과 어구를 불법 변경한 만큼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울산시는 해당 어선이 오는 6월 22일까지 원상 복구하면 재허가를 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해성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대체로 흐리고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한두 차례 비가 조금 오다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 울산 지방의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전 해상에서 1.5에서 4m, 동해남부 전 해상에서 1에서 2.5m로 남해동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날씨입니다. 남서쪽에서 북동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5월 1일부터 3일까지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값비싼 수입 화장품에도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이제 기윤 에센스를 경험해 보세요. 피부 본연의 아름다움을 이끌어내는 기윤의 힘. 미샤 금살 기윤 에센스.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매출의 90% 이상을 수출로 이루고 국내에 공장을 짓고 많은 학교와 병원을 세운 기업. 현대중공업이 있기에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LTE 워프의 혜택 2. LTE다. 빠르다. 응. 저기. 왜 꺼? 일부러 껐냐? 째째하게 굴지 마라. 와이파이로 데이터를 마음껏. LTE Warp All Day. 엄마에게 놀라운 능력이 생겼습니다. 말썽꾸러기들을 바로 천사로 바꾸는 능력이죠. 뽀로로부터 캐니멀까지 다 불러내주고 가끔 칭찬 스티커도 팍팍 날려주는 키즈 콘텐츠 덕분이죠. TV의 기적이 시작된다. 삼성 스마트 TV. 피부는 밤에 4배나 많은 수분을 빼앗긴대요. 자는 동안은 물을 마실 수 없잖아요. 산뜻한 젤이 오일로 변하는 비오템 아쿠아스루스 매직 젤 오일. 아침에도 촉촉해서 밤새 물 마신 것 같아요. 비오템. 네, 이상으로 일요일 UBC 프라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